안내문이 붙어 있어요. 시설 및 인테리어 관련 유치권이 있습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건 공사대금을 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대요. 유치권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사실상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50%까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B동 말고도 다른 동도 같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나머지는 하전하고 이런 이것저것 좀 있어요. 게다가 지금 감정가 대비 5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많게는 10억 정도까지 매도 차익을 볼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찰 경쟁 자체가 많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물주입니다. 오늘도 경매 나온 물건이 있어서 현장에 왔습니다. 여기 뒤에 보이시는 이 건물이 현재 지금 경매가 나왔습니다. 근데 딱 보시기에도 건물 느낌이 어떤가요? 너무 좋지 않나요? 요즘에 딱 많이 쓰고 있는 자재죠.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냥 신축급의 물건이 경매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임장을 가다가 옆에서 임대인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여기 임대 수요라든지 관리하는데 어떤지 불편한 건 뭐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저기 뒤편에 있는 건물이 지금 경매가 나와서 제가 지금 조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저 지은 지 몇 년 안 됐는데 왜 경매가 나왔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딱 느낀 게 확실히 이 주변에 임대인분이 내가 건물 직접 관리하고 있어도 주변에 경매가 나온다라고 하면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왜 나오는지에 대한 이유도 잘 모르시고, 그래서 이렇게 신축도 경매가 나올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신축도 이렇게 경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최근에 거는 23년에 준공된 물건도 경매가 나왔으니까 이 물건은 21년 준공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다가구주택은 왜 경매가 많이 나오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대부분은 전세 때문에 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서 못해줘서 결국 경매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일단 대전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은 135평, 건물은 203평이나 되는 건물입니다. 일단 보이시는 것처럼 1층에 상가가 있습니다. 레드라고 해서 카페 앤 펍으로 예전에 운영을 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내부를 보니까 운영은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단 인테리어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실 상태인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물건이 감정가가 26억 4,700만 원입니다. 굉장히 좀 무거운 금액이죠. 근데 지금 두 번 유찰돼서 12억 9,700만 원에 시작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가 대비 50%까지 떨어진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물건이 50%까지 굳이 떨어질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워낙 또 좋은 입지에 좋은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떨어질 게 아닌데 왜 떨어졌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 물건에는 치명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은 유찰이 50%까지 된 물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하자가 있으면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자인지, 이 하자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부 같은 경우에는 뭐 하자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없고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은 이제 분리수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업체에서 지금 현재도 관리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여기 이쪽에 이제 도시가스 배관이 있습니다. 좀 좁아서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층 상가가 있습니다. 자세히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도면상으로는 지금 2개 호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내부를 보니까 터서 같이 한 개로 이용했던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일단 측면 같은 경우에도 깨끗합니다. 뭐 거의 신축급이다 보니까 뭐가 하자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보이진 않는데요. 여기 찾았습니다. 이쪽에도 보면 안쪽에 지금 유리가 깨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하나 특이사항이 보입니다. 이 건물과 다른 색상으로 지금 마감이 되어 있는 위에가 보이시죠? 지금 3층도 그렇고 4층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위반입니다. 근데 실제로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면상으로 봤었을 때는 실제로 저렇게 뚜껑이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뚜껑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B동입니다. 이쪽 토지가 원래 교회 부지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를 철거를 하면서 6개 동을 동시에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도 보면 A동도 있고 A, B, C, D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근데 이쪽 보이시나요? 옆에? 여기도 위에 똑같이 뚜껑이 씌워져 있습니다. 애초에 이거는 작정을 하고 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 확장된 부분들이 사실 이걸 거실로 쓰고 있거나 방으로 쓰고 있다는 문제가 되는데, 도면상으로 봤을 때 창이 있습니다. 베란다 확장한 걸 그냥 뚜껑 씌운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한다고 해서 크게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월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거를 철거한다고 해서 임대가 안 나가거나 아니면 임대료에서 받을 수 있는 거에서 5만 원, 10만 원을 적게 받는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열대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의 치명적인 하자는 이 주차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구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허가받은 가구 수보다 더 적게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반값까지 떨어진 것 같거든요. 사실 장난이고요. 저도 잘 못 찾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에 주차 공간이 한 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상이 10대고요. 실제로 현황상도 10대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 뒤에 공간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저희가 이제 도면을 보고 여기에 주차가 있네 해서 실제로 보니까 주차 공간이 있더라고요. 지금 뭐 천장을 보면 사실 비슷해요. 이 대전이라는 지역에 이때 당시에 지었던 건물이라고 하면 항상 이 모양이 들어가요. 항상 이 모양의 필로티 마감이 좀 들어가고요. 필로티 마감된 것 중에서 뭐 파손이 되어 있거나 누수에 대한 흔적들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전기 계량기함입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201호부터 206호까지 있고요. 301호부터 305호, 4층은 403호까지 있습니다. 계량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달려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철거 관련된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전기 계량기는 잘 되어 있고 1층에 101호 있죠? 이 101호 상가인데 상가만 지금 전기 계량기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우편함입니다. 비동이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 201호부터 206호까지 되어 있고요. 3층 같은 경우에는 301호부터 305호까지 되어 있고 4층 같은 경우는 403호, 이쪽에는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상가가 이제 2개 호실로 나눠져 있지만 1개 호실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2층 6개, 3층 5개, 4층 3개, 1층에 상가 하나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관도 굉장히 깨끗해요. 문제는 뭐냐? 이겁니다. 안내문이 붙어 있어요. 시설 및 인테리어 관련 유치권이 있습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건 공사대금을 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대요. 1심에서는 일부 승소를 했고 지금 고등법원에 대해서 항소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치권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사실상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50%까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유치권 관련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분들이 실제로 경매가 나왔었을 때도 유치권에 대한 신고 내역이 있었는지 그리고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데 실제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치권 관련해서 법원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딱 사건 번호랑 붙어 있으면 어때요? 안 되겠다. 이거 문제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못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은행에서도 이런 안내문, 유치권 관련된 부분들을 보게 되면 대출하기가 꺼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0%까지 떨어진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거에 대출이 안 나오면 사실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은행에서는 보수적으로 보고 유치권 관련된 물건들은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건이 이렇게 떨어졌고요. 그러면 한번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층에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깔끔합니다. 사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게 기본적으로 좀 유치권이 좀 있으면 문 한 짝이 없거나 아니면 싱크대가 없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상적으로 다 마감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등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이쁜 걸로 좀 신경을 좀 쓰셨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지금 작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한번 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도 굉장히 크네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때 당시 연식의 물건들을 보게 되면 이런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보세요. 갈마동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혹시 B동 말고도 다른 동도 같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A, B, C, D, E. 네네. F동만 처음에 팔아가지고 F동만 아니고요. 나머지는 하전하고 이런 이것저것 좀 있어요. E동에 아예 있어요. 그리고 이동에 계세요? 지금 찾아봐도 될까요? 아니 지금은 제가 밖에 나와 있는. 그러면 사장님 여기 지금 유치권이라는 게 싱크대랑 가전 옵션인 건가요? 아니요, 에어컨만이에요. 싱크대라든지 이런 것들 적혀 있는 건 뭐예요? 이게 건물이 워낙 많아가지고 거기도 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막 이래요. 좀 복잡해요. 실질적으로 아직 유치권 행사를 하진 않았어요. 그럼 사장님은 에어컨만 해당되시는 거예요? 네. 그럼 B동에 에어컨은 얼마 정도 드려야 될까요? 저쪽 큰 길 쪽이죠? 네, 맞습니다. B동은 상관이 없어요. B동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혹시 여기 B동에 다른 인테리어 이런 거 혹시 연계되신 게 있나요? 다른 데도? 아니요, 없을 거예요. 여기는 없고 다른 동만 있는 거예요? 그럼 뭐 경매 관련 유치권 관련해서 연락 오신 분? 그건 없어요 아직. 없어요. 이 영상을 올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장난입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4층부터 쭉 한번 전체로 보면서요. 제가 내려가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일단 여기는 4층입니다. 4층. 여기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밖에서 봤던 뚜껑 씌인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담배도 많이 피셨어요. 이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천장만 뚫기만 하면 돼요. 이건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대로 두시면 되기 때문에 이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도 안 써도 그만이잖아요. 이 자재들 여기다 안 넣으면 그만인 거기 때문에 지금 전혀 문제가 없고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위반 건축물로 등재도 되어 있지 않고 등재가 됐다 하더라도 그냥 철거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견적은 자세하게 봐야겠지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내외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말고요. 3층도 또 있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 포함된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401호고요.
여기는 이제 402호,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엘리베이터 우측에 403호가 있습니다. 지금 도면을 보게 되면요, 이쪽 문으로 해서 지금 1.5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옥상을 보니까요, 누다락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누다락까지 포함해서 거의 투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01호 같은 경우에는 원룸입니다. 근데 원룸인데도 여기가 이제 누다락 허가를 받아서 누다락도 있기 때문에 거의 1.5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쪽에 402호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1.5룸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누다락에 칸이 있는 걸로 봤을 때 2개 정도 방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방 개수로만 봤을 때는 방은 3개인데 복층 투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저희가 누다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층고가 낮은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낮으면 제대로 된 방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복층 투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지금 보면 타일이 아니에요. 페인트가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쪽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타일이 깨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3층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누다락이기 때문에 별도의 올라가는 계단은 없습니다. 여기가 3층입니다.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와, 길죠? 엄청나게 깁니다. 일단 복도 등도 전체적으로 환하게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301호입니다. 아마 지금 강아지가 얘를 키우시는 것 같고요. 302호, 이쪽이 303호입니다. 저쪽에 건너편에 2개가 더 있습니다. 복도가 진짜 기네요. 304호, 그 다음에 305호가 있습니다. 여기도 뭐 누수에 대한 흔적들이나 뭐 문제가 될 만한 것들, 타일이 깨졌거나 크랙이 있고 전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2층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2층이고요. 이쪽을 쭉 보시게 되면 여기는 지금 204호네요. 지금 현재 거주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201호,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202호고요. 뒤쪽으로 가게 되면 203호, 이쪽에 더 있습니다. 와, 기네요, 길어. 204호, 5호, 6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3층이랑은 또 구조가 달라요. 여기 2층은 6개 호실이고 3층은 5개 호실이고 4층은 3개 호실이다. 그리고 1층에 상가가 2개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센스 있게 딱 잘 지은 집들은 그래도 티가 나요. 중간에 보시면 이제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죠? 이게 뭔지?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 이렇게 공간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쪽 중층이라고 하죠. 보일러실을 별도로 빼두는 겁니다. 보일러도 뭐 누수에 대한 흔적도 없고, 야, 여기는 사실 이렇게 하는데 좀 처음 봤어요. 보통 이렇게 보일러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방수는 안 해요. 그냥 마감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바닥도 타일 해놨죠. 매끈매끈하게 지금 다 방수 처리까지 다 발라놨어요. 그래서 좀 신경을 좀 쓴 건물이라는 게 바로 느껴집니다. 그럼 이 물건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요 23타경 10627 사건이고요. 주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297-30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은 135평, 건물 면적은 203평입니다. 현재 감정가가 약 26억 4,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두 번 유찰돼서 12억 9,700만 원에 시작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감정가 대비 49% 반값까지 떨어진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이 물건의 토지 감정가액이 11억 5,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의 토지 가격과 지금 현재 최저가 수준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물건의 사용 승인일은 21년도 7월 22일 날 준공된 물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3,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축급의 근린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건축물 대항상에는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위에도 지금 뚜껑이 있는 거 제가 보여드렸죠. 도면으로 봤었을 때도 위반 내역인데 지금 위에 옆 건물도 다 똑같은 건물이거든요. 하지만 위반으로 등재가 된다 하더라도 철거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이 물건의 위치를 좀 설명해드리면, 일단 대전의 업무 중심지인 둔산동, 탐방동, 월평동과 또 인접해 있습니다. 사실 둔산동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갤러리 백화점부터 해서 청사, 법원, 시청 다 있습니다. 백화점만 있으면 딱 봐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도 굉장히 많고 이제 출퇴근하기가 굉장히 원활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갈마동 자체가 애초에 좀 오래된 건물들도 많고 주차가 안 된 건물들도 많은데 공실 없이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주변에 충분히 수요가 많이 있고 걸어서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서 있는 곳 위치까지도 주차장이잖아요. 그래서 주차까지 편하다라고 하면 충분히 임대는 또 빨리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해드리면요, 21년도 7월 30일 날 새마을금고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더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낙찰을 받게 되면 전혀 인수할 보증금과 인수할 권리는 없는 깨끗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이 물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치명적인 하자가 있어서 50%까지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유치권 신고가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법원에다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후에 유치권이 또 인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이 물건이 지금 1, 2억대도 아니고
지금 감정가가 20억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혹여나 문제가 되고 또 연말이다 보니까 더 접근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렇게 지금 소송을 하고 있다, 고등법원에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안내물 다 붙여놨기 때문에 저기 유치권 주장하시는 분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요, 지금 이 물건이 반값까지 떨어졌는데도 전화하신 분이 제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전화를 안 하셨대요. 아무래도 저게 좀 강력하지 않나. 그냥 유치권 신고합니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사건 번호까지, 대전 고등법원 딱 사건 번호까지 딱 해놓은 상태를 해보니까 오히려 이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전화를 했더니 어때요? 여기 옆에 다른 동들도 있습니다. 여기 B동은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에어컨만 있다고 하셨다가 B동이요? 그 위치를 보더니 거기 앞에 도로변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물건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허무하죠? 사실 이렇게 좀 허무하게 끝나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 전화 한 통으로 사실 몇 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만큼 경쟁 없이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고, 이 물건이 정말 저는 이제 장난치고 아까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너무 괜찮은데 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뭐 연식도 괜찮고 위치도 괜찮고 가구 구성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약간 위반 비스듬하게 애매한, 남들이 못 들어올 만한 부분들이 있고, 또 유치권도 있고 연말이고 또 대출도 문제가 있고, 이거는 여러모로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영상이 올라간다면 저희가 지금 멤버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멤버십의 등급은 경매 진행한 물건 제가 촬영을 해서 아주 우선적으로 볼 수 있게끔 멤버십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만 우선 볼 수 있고, 아니신 분들은 나중에 낙찰이 되고 나서 보는 시스템인데, 아마 멤버십 영상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이제 가구 구성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또 수익 분석도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1층에 상가가 2개 호실이었습니다. 2개 호실이었는데 실제로 하나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었고요. 2층에 1.5룸 3개, 그리고 투룸 3개 호실, 3층에 1.5룸 2개 호실, 투룸 3개 호실, 그리고 4층 같은 경우에는 복층 투룸 2개 호실, 그리고 복층 1.5룸 1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근 매각가율을 보니까요, 25년 5월 달에 한 76%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반값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없죠. 이 76%에 낙찰된 물건은 유치권도 깨끗한 물건이었어요. 근데 얘는 여러모로 하자가 있고 시기도 좋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또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저가 낙찰가 기준을 좀 설명드리면, 대출은 90%가 나옵니다. 왜냐면 일단 유치권 자체가 지금 현재 문제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은행이랑 또 조율을 해봐야겠지만, 저는 이걸 90%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거는 또 신탁 기준이긴 하지만 근저당으로도 충분히 낙찰가의 또 90%까지 저는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서 90% 기준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약 11억 6,7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취득세는 약 6,200만 원, 초기 투자금은 약 1억 9,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명도 수리 비용 별도로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수리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명도도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다가구주택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명도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명도는 어렵다고 하면 또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쉽습니다. 저는 경험이 많이 있어요. 아파트랑 빌라 다 경험이 있지만 저는 오히려 아파트와 빌라 명도가 어려운 것 같아요. 다가구 명도가 훨씬 더 쉽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 못 하실 거예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아파트랑 빌라는 한 세대밖에 안 되는데 다가구 10개, 19개까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쁠 수는 있어요. 동시에 10가구, 19가구를 또 해야 되다 보니까.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이 명도에 대한 다가구만의 또 기술이 있거든요. 이런 심리전이라든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명도하는 데 전혀 어려움도 없고, 실제로 저희 코칭반 수강생분들도 거의 명도 비용은 들이지 않은 상태로 다 다가구 명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다가구 주택에 관심이 있는데 명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번에 다가구 라이브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 다가구 라이브 세미나 때는 다가구에 대한 명도에 대한 부분들도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신청하신 다음에 단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도 한번 계산해봐야겠죠. 11억 6,700만 원에 4.7%를 계산해보니까요, 월 이자는 451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럼 이 물건이 월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 상가가 2개 호실로 실제로 나온 적이 있어서 2개 호실로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다른 곳들 보니까 2개 호실로 해가지고 2천에 120 정도 받는 곳이 있어가지고 1,000에 60, 1,000에 60을 2개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5룸 같은 경우에는 1,000에 55만 원, 그리고 투룸 같은 경우에는 1,000에 65만 원을 잡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쪽 동네 같은 경우에는 투룸 6,000에 65만 원보다 더 받습니다. 70만 원, 또 많게는 75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복층 투룸이랑 복층 1.5룸 있었습니다. 복층 1.5 rum도 그냥 똑같이 보수적으로 1,000에 55를 잡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엘베도 있고 복층이다 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복층 투룸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1,000에 65를 잡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잘하게 되면 1,000에 80 정도까지도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다라는 거. 그렇게 했을 때 총 보증금은 1억 6천 정도가 나오고요. 총 월세는 970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좀 더 받게 되면 1,000만 원은 조금 더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률 한번 계산해 보면요,
아까 월세를 970 정도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이자 451만 원을 제외하면 순월세는 무려 519만 원 정도가 됩니다. 거의 이 물건은 이자 빼고도 520 정도가 남는 건데 실제로 놓을 수 있는 금액까지 하게 되면 다 빼도 600 정도 가까이는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여지고요. 초기 투자금이 취득세 포함해서 1억 9,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보증금을 1억 6천만 원을 회수할 수 있다면 실제 투자금은 약 3,200만 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참고로 이 보증금 회수 1억 6천만 원은 전세 세팅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월세 세팅만 했었을 경우에만 이렇게 지금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 투자금은 3,200만 원입니다. 순월세 519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실제 투자금 3,200만 원 해보니까요. 수익률이 무려 196%나 나오는 물건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되죠. 3,200만 원이 묶이면서 519만 원의 순월세가 발생한다는 건 사실 다가구가 아니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대박인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물건을 고려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수익 분석을 해드릴 때는 신탁 기준으로 해서 월세만 잡았습니다. 근데 이 물건은 제가 낙찰을 받게 되면 낙찰가의 90% 정도는 근저당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초기 투자금 동일하게 들어가죠. 하지만 우리가 세팅할 수 있는 세팅값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기에다가 반전세라도 하나 놓는다면 실제 투자금은 3,200만 원이 아니라 오히려 3,000만 원 정도를 더 받으면서 무피 투자가 아닌 플러스 피를 만들면서 매달 한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돈이 들어가지만 최종적으로는 투자금을 전부 다 회수하고도 3,000만 원을 받으면서도 매달 따박따박 이자를 전부 다 제외하고 52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나온다면 정말 매력적인 물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서 건물 관리는 또 누가 해주시는데요. 건물 관리비는 더 들어가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건물 관리비를 제외한 수익률입니다. 실제로 건물 관리비는 임차인들한테 별도로 받습니다. 별도로 받아서 내가 직접 관리한다면 그거마저도 더 수익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건 배제한 겁니다. 그래서 관리비도 내가 직접 받고 관리를 하고 월세도 제대로 세팅할 수 있다면 돈도 들이지 않고 매달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우량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지금 감정가 대비 5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많게는 10억 정도까지 매도 차익을 볼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찰 경쟁 자체가 많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요즘 대전 다가구를 찍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어디 채널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보통은 부동산 소장님들이 많이 촬영을 하실 거예요. 결국에는 이 컨설팅이라든지 입찰 대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좀 입찰을 할 때 높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건물을 다가구 주택을 매수하고 싶다면 컨설팅 의뢰가 아닌 내가 직접 배우고 저한테 코칭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건물을 매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수강생분들이 낙찰 받는다고 해도 저는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수익이 남는 경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